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찌매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노려볼까? 지금 우리 불타는 주식둥이의 찌매주 종목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장대 양봉, 정신없는 장대 양봉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두 분도 주인공에 포함이 되고 계시는데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찌매주도 꼭 메모하고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찌매주도 이벤트를 함께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알파벳 EBC 한글로 경제 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분들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힌트 팍팍 드릴 거니까 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종목명이 공개되기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기 전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찌매주를 시작하기 전에 2주 전이었죠. 우리 이상엽 이사께서 반도체의 흐름이 올 거다 미리 예고를 해주셨고 그때 제안해 주셨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아쉽게도 400원 차이로 순저가가 됐지만 터치되고 올라갔지만 무려 24.76%의 멋진 장대 양봉으로 수익이 올라섰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아쉽지만 어찌됐든 내가 본 방향에 맞았고 급등 나온 거다. 네. 리뷰 한번 보여주십시오. 리뷰. 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었었는데 손절가 조금 내려왔다가 오늘 뽑는 모습인데 당시에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좀 타겟 잡았었는데 네. 좀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시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고점이 26,450원이거든요. 근데 주봉에서 살펴보시면 저기 코로나 터졌을 때 3년 전 2020년 3월에 저점이 2,600원입니다. 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저점 대비 10배가 났습니다. 네. 그게 꼭 뭐 1년 사이, 2, 3년 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10배가 나면 조금 쉬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왕왕 있기 때문에 뭐 수급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하긴 하지만 조금 쉬어갈 수 있으면 좀 유연하게 좀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시가총액은 지금 한 2조 5천억 원인데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3조 원대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중기적으로는 열어둘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네. 물림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 2조에서 50% 상승 여력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20% 이상인 거죠. 20%. 지금 2조 5천. 네네. 20%의 상승률은 좀 더 여유가 있다. 네. 좋습니다. 뭐 반도체 연구원 출신 말을 하니까 제가 반격을 못 하겠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김민성 대표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 YG 플러스를 말씀을 하실 때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원래 참 귀여운 인상의 인자한 이렇게 눈빛이었는데 눈빛이 돌변하면서 딱 잡아내는 게 역시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YG 플러스가 지금 파박하고 치고 올라가고 네. 잠깐 쉬고 있는데 네.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이제 미달을 돼가지고 좀 터치를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요. 이제 제가 7,500원 가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7,250원 가량 찍고 조금 쉬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100원에서 7,200원대의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저는 여기서 엔터주가 힘을 받고 돌파하면서 상승.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좀 아쉽게도 그 구간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쌓여 있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엔터주 사이클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7,500원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8,000원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더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접근으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셔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멋진 수익률, 그래도 20% 가까운 넘는 수익률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셨죠?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장 필기도구 준비하셔서
오늘의 찌매주를 봐야겠죠. 자, 찌매주 바로 힌트부터 공개를 해보죠. 네, 두 번의 힌트. 우리 이상혁 기사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 삼성전자를 힌트를 주셨고, 자, 김유성 대표는 반도체 기판이다. 또 연결고리는 두 분 다 어쨌든 반도체예요. 반도체 흐름이 다음 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면은 맞출 수가 없죠. 예,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힌트는? 네, 앵커님께서는 영화 어떤 이렇게 부류를 좋아하십니까? 뭐 로맨스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로봇 같은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요즘 좋아하시나요? 좀 눈물 흘리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눈물이 많으셨죠. 네. 저는 영화를 SF를 좋아합니다. 아, SF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리고 회사 이름에 네. 앞에가 SF가 들어가는 D가 반도체로 끝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옆에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추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SF 뒤에가 반도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민성 대표께서는 반도체 기판도 오늘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건데 네. 힌트를 주시자면 일단은 6글자고요. 6글자. 네, 좀 PCB 쪽에서 6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더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앞에 좀 대한민국이 영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6글자 중에 앞 글자 3글자가 대한민국 스펠링 영어 발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PCB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대번에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신텍이 좋았죠. 남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힌트는 충분히 드렸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종목 공개를 해보죠. 네, SFA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이거 뭐 대놓고 힌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멋진 시청자분들 분명히 맞추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희 이사님의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네, 둘 다 잡아주시죠.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가네요. 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공정 쪽, 첨단 패키징 쪽 굉장히 중요해질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후공정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도 후공정 업체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메모리 비중이 80% 이상으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삼성전자 향 비중이 높은 편인데 네. 1분기 실적은 매출이 조금 감소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도 한 10억 원 적자를 보이긴 했는데 2분기부터 좀 다시 실적이 좀 회복된다는 것에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리핀 공장이 3월부터 매출이 좀 다시 회복하면서 분기별 2분기에는 매출이 15%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바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 신규 수주가 2021년 대비해서 한 14% 증가한 1,602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원가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WLP라고 하죠. 그 부분이 작년에도 매출 한 23% 증가했는데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DDR5도 지금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메모리 비중이 아직까지 높긴 하지만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좀 강화할 계획이라서 참 이렇게 여러 부분 골고루 좀 모멘텀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방송 초반에 그 소부장 ETF가 4월 25일 날 출시됐습니다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ETF 구성 종목에 SFA 반도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살펴보니까 3% 초반, 그래서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8% 상승한 ETF 내에 이제 SFA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점도
관심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업황이 어렵다, 부진이다 말은 많았지만 실적을 딱 까고 나니까 흑전에 성공했다라는 건 대단한 좀 노력이 있었던 기업인 것 같고. 네, 2분기에 흑자전은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DDR5는 이제 시작인 거고 재고 자산 지금 시장에 말 많은 재고 자산은 DDR4입니다. 모멘텀은 DDR5로 가는 건데 그럼 실전 매매에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이번에 좀 세심하게 손절가 잘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뭐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는 5,700원, 목표가는 6,800원, 또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주봉상 놓고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건 주봉입니다. 이번 주에만 한 14%, 15% 상승을 보였는데 네. 지난 3, 4월 달에 급등할 때 터졌던 거래량과 어제 오늘 터진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를 좀 보세요. 네. 거의 전고점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만 이 빨간색 선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를 봤을 때는 기관의 비중은 지난 4월 달에 비중보다 더 높아져 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도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3월에 올랐던 거래량 대비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대신에 물량 소화 과정은 6,000원 전후에서는 지난 3월 말 4월 네. 초에 좀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0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가 필요한데 만약에 물량 소화를 해 가면서도 거래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SFA 반도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윤성 대표의 종목 코리아 서킷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산업 사이클이 시장에서 너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소개 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트렌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새로운 2차 전지를 후속하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의 수급이 너무 대놓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반도체 말고는 사실 거의 뭐 힘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모든 포커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거기에서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덜한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이제 DDR5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DR4나 이제 DRAM에 대한 재고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소진이 되고 나면은 새롭게 신규 물량들을 만들어내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4분기 실적이 부진돼서 주가가 조금 많이 밀렸던 흐름은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본연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가 22년 3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은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70%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 해소가 되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사이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기대할 수가 있는 대바닥권인 종목이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업황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어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스케일 YG 플러스를 잡아냈던 그 날카로운 눈매
보이면서 한번 코리아 서킷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고 시장의 주목도를 받고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3년 2월 7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저평가에서 시장의 주목도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거의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던 평단가를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4,500원에서 400원 정도 수준으로 아직 이탈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끌어올려 줘야지만 좀 마음 편하게 매도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200원에서 14,700원대 지금 현재가 부근으로 좀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18,500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는 12,000원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아직까지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고 목표가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아 서킷가 2월 달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네. 코리아 서킷가 재상승을 위해서는 우리 김민성 대표께서는 네. 추가적인 대량의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래량이라도 된다?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서킷가 좀 주가 변동폭은 크지만 이게 급등주는 아니죠. 네. 급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꾸준한 거래량만 있더라도 우상향으로 충분히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한번 응원을 해봅니다. 두 분의 종목 코리아 서킷와 그다음에 SFA 반도체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